구치소 도착 후 약 30분이 경과했는데도 이제야 겨우 사무실에 저희들이 착석을 했습니다. 구치소에 이러한 사실상의 국회의 3대 특검 대형 특위의 지금 방문에 대해서 무협조로 이렇게 대응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여러 가지 윤석열 내란수계 혐의 피의자가 1차 체포영장 집행을 속옷 차림으로 완강히 거부해서 실패를 했고, 두 번째는 이른바 의자 또를 이용한 그런 집행 거부를 했다, 이런 이제 보도를 저희들이 언론에서 접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 일반인 수용자들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그런 구치소 차원의 특혜가 제공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미결수가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고 방해를 할 때에 구치소에서 이렇게 무기력하게 그 체포영장이 집행되지 않도록 방치를 한 것에 대해서 절차 위반이나 직무유기가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한 범죄 혐의자에 대해서 일반인 수용자들의 경우에는 징벌을 하는 그런 통상적인 예가 있는데, 이런 다른 재수자처럼 윤석열에게 왜 징벌이 되지 않고 있는지, 이 부분도 저희가 확인해야 할 부분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구치소에 지난주에 미리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 있어서 CCTV와 바디캠의 촬영 영상분을 저희들에게 제출을 요구를 했습니다. 국회 법사위를 통해서 제출을 요구를 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불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불응 사유와, 그리고 만약에 불응 열람을 그 자료를 제출할 수가 없다면은 현장에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변호사 접견 기록을 현장에서 열람했듯이 영상 자료도 저희들의 현장에서 열람을 할 것을 요구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오늘 현장에서 저희들이 영상을 열람할 것을 요청드리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의 질문을 듣도록 하고요. 그리고 구치소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하실 분. 먼저 구치소장님 오늘 대단히 유감입니다. 금요일날 우리가 이미 방문을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비협조적인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이고요. 몇 가지 질문할게요. 일단 윤석열 내란수계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두 번 다 실패됐습니다. 1차 때 몇 시에 그 수사관하고 검사들이 집행을 위해서 왔었죠? 마이크 하나밖에 없어요. 먼저 구치소 입장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요일 날 저희들이 전현희 의원님 그 명의로 공문이 접수받고, 그 사이에 저희들 그 총무과와 그 의원님 측 그 실무분이죠. 그 협의 과정에서 이 구속영장 집행 관련한 그 소장 면담, 그리고 집행 과정에 참여한 직원들 면담, 이 과정으로 이렇게 면담, 이런 요청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회의실이라든지 이런 또 언론 취재, 언론을 기자들을 동반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취재나 언론 동반을 하지 않는
면담 형식으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받아들였고 의견이 조율된 걸로 알고 있고 그렇게 준비를 한 상황입니다. 우리 거부하셨죠? 거부한 게 아니고 저희의 정당한 요청에 대해서 거부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죠. 저희들 입장에서는 뭐 국회법에 따라 가지고 이 뭐 국정감사라든지 또 국정조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온 것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거부한 것도 아니고요.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가지고 준비를 했고 뭘 준비했습니까? 소장실에서 그 의원님들 참석한 가운데 뭐 면담, 소장 면담 이렇게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면담에 응할 생각이었고요. 관련 직원들 그 집행에 참여했던 직원들 대기를 시켜가지고 그 부분을 준비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은 집행에 관여했던 분들도 1차 집행에 관여했던 분. 지금 다른 곳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곳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다 오게 하세요. 이것도 질의하세요. 그 부분은 지금 언론 보도에서도 나왔다시피 그 관련 직원들이 변호인 그 상대 그 수용자 변호인 등을 통해 가지고 뭐 고소 고발이 예정돼 있는 상태고 또 지금 뭐 의원님들 오시면서 들었겠지만은 지금 시위대들이 강력하게 뭐 서울구치소의 그 관련 직원들을 에 대해서 뭐 가만두지 않겠다고 지금 시위 과정에서 계속 이렇게 하고 또 출입하는 과정에서도 계속 카메라를 떼고 확인을 하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 직원들 본인들 의사도 확인을 해야 되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대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공무수행을 개인 의사를 확인하고 하는 소장님 정확히 말씀하세요. 기자 출입 거부하셨고 보좌진 배석 거부하셨고 회의실 사용 거부하셨고 소장실에서 차단만 얘기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저희가 수용합니까? 차단을 정당이 민간단체입니까? 정당의 공식적인 국회 법사위원회 요구에 대해서 피감기가 아니세요? 구치소장의 개인 시설이 아니잖아요, 여기가. 근데 왜 이걸 거부하시고, 그리고 개인이 공무수행하는데 위협을 받고 협박을 받아서 그러면 공무수행을 안 합니까? 저희도 협박 받습니다. 공무수행하고 있습니다. 공무수행 하시잖아요. 근데 얼굴을 공개하면 위협을 받아서 그럼 배석은 하셔야죠. 저희가 얼굴 공개 안 하면 되잖아요. 여기에서 왜 그걸 다 거부하시냐고. 그러니까 지금 다 거부하셨어요. 담당자 누구신지 제가 확인할까요? 소장님한테 보고했겠죠, 당연히. 그 담당자 개인 책임으로 좀 떠넘기시는 거예요? 저까지 마이크 하나 더 챙겨주세요. 아니, 저 없어도 제가 입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요청했는데 지금 다 뺀 거 아니에요? 마이크 시절부터 해서. 장난하세요, 총과장님?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금요일에 저희가, 그러면 1차 저희가 이 저희들이 공원 때 시찰 때는 저희 회의실 이 공간에서 했는데 마이크랑 다 있었는데 여기 다 치우셨어요? 해당 사유 저희가 법무부에서 보고 받을게요. 그때는 회의실 왜 하셨죠? 왜 예산을 치우셨죠? 그 본부에 요청해서 예산을 받아서 방송 설비를 특별히 한 그런 사항이었어요. 그래서 교정본부에서 예산 잘랐나요? 제가 법사위 예결소위원장이에요. 예산안 제가 확인해요. 결산 심사도 제가 할 거고 예산 신청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했는데 교정본부에서 잘랐습니까? 법무부에서? 아니잖아요. 왜 빼셨습니까? 예산도 다 부여했는데 개정했는데. 면담 요청을 그러니까 하셔가지고 1차 시찰 때는 있던 시설이 예산이 없어서 2차 시찰 때 지금 뺐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소장님 말씀은. 그러니까 예산을 지금 신청하셨냐고요, 교정본부에. 일단 빨리 본론으로 갑시다. 그러면 1차 체포영장 집행 과정을 소장님 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몇 시에 도착했는데 지금 윤석열 내란 중에는 복장이 어떻고 언제 복장을 속옷으로 갈아입었고 나중에 언제 했고 이런 과정들을 좀 자세히 저희들이 이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이 공개된 장소에서 이 답변 드리기가 참 곤란한 물론 부분이 그 있어요. 국민들이 이게 가장 저희들도
공무를 수행하면서 따라야 될 법률이 있습니다. 공공기관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개인정보보호법 여기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공개할 수 없는 그런 다 저희가 상황입니다. 법률부터 했습니다. 예, 그리고 책임을 저희한테 물으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고발하시든 아닙니다. 그 문제가 있으면 고발하세요. 책임을 법률부터 저희가 했습니다. 모아서 물어보잖아요. 이미 장관님도 할 없었어요. 저희 나오셔가지고. 저기 소장님, 그 개인정보보호 계속 얘기하시는데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아시죠? 그 대상이 어떤가 하면은 그 정보 공개 대상이 내란과 외환죄가 해당이 돼요. 범죄단체 조직, 폭발물 사용자, 살인 등 강력범죄, 성폭력범죄, 청소년 대상 성범죄 이런 그 중대한 범죄, 특정 중대 범죄로 정의돼서 이러한 인원들에 대해서는 실제 신상 정보 공개를 할 수 있는 법률이 있어요. 지금 내란과 외환죄는 정보 공개가 가능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번에 체포영장 집행은 공무 과정이잖아요. 저 뒤에 말이 안 들렸어요. 체포영장 집행은 공무 과정이기 때문에 사실 이 윤석열 내란수계 같은 경우는 내란죄, 외환죄 그 다 혐의를 받고 있잖아요. 그럼 이런 인원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CCTV라든가 바디캠은 공개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뭐 계속 개인정보 보호 타령하세요?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그때 사항이 정확히 어떻게 됐는지를 알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걸 말씀하시라니까요. 그래서 1차, 2차 때 어떻게 진행됐는지 소장님이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한테 그 당시 CCTV하고 바디캠 조금 있다. 거기에 그때는 우리 카메라들 안 갖고 들어갈 테니까 육안으로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럼 저희들이 그걸 보는 걸로 할 테니까.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정확한 법률적인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수사 부분에 있어서 사실을 공표하고 이런 부분은 또 그 관련 법률에 따라 해당되는 그런 사안이고, 저희들은 행정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이러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관계 법률에 따라 가지고 또 정당한 국회의 국회법에 따라 가지고 그 관련 그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또 이 소속 법제사법위원회의 어떤 그 아니 지금 여기 법률 검토하려고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법에 따라 가지고 검토를 다 행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 그런 부분이고, 이런 공개된 사항에서 면담을 하더라도 지금 면담을 요청한 그런 자리 아닙니까? 그래서 면담을 하시더라도 저는 면담에는 면담을 응하지 않겠다는 그런 사안이 아니고요. 이런 사안에 대해서 면담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일방적인 요구로 인해가지고 요청으로 해가지고 하면 면담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수사의 의견으로 현장 시절 오면 응하시는 거예요? 현장 시절 와요? 의견했어요? 알겠습니다. 소장님, 그러면 시간대별로 상황 보고서는 있습니까? 상황 보고서에 정리된 건 있죠? 시간대별로. 그거를 따로 요청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그 두 번째 집행 갔을 때 10명의 이제 교도관이 가서 집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저항이 심해서 집행을 제대로 못했다라고 들었거든요. 그때 어떻게 집행을 할지 집행 계획이 있었습니까? 수립하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그냥 보고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1차 때 실패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2차 때 10명을 투입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략적인 종이로 된 계획서는 아니더라도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은 짜고 가지 않습니까? 훈련도 하실 거고요. 전혀 없었습니까? 그러면 수갑이나 포승줄이나
그 보호 장비를 쓰셨어요? 안 쓰셨습니까? 그쵸. 형 집행법 97조 1항 3조에 따르면 위력으로 정당한 업무 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보호 장비를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갑을 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안 쓰고 실패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쓸 생각조차 없었던 거죠. 형집행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보호장비 사용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형 집행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규정에 따라서 일반 재소자들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특혜를 제공했다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사실상 첩부영장 집행에 있어서는 물리력을 이번에는 행사를 할 수가 있었고 다른 재소자를 경우에는 수갑이라든지 포성줄을 사용해서 이 집행에 구치소가 응하고 조력을 해야 될 그런 법적인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추정이 되는 겁니다. 의혹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 CCTV와 바디캠을 확인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협조를 당연히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좀 중요한 부분을 지적하겠습니다. 이렇게 첩부영장 집행에 사실상 거부하고 방해하는 경우에는 다른 일반 재소자들의 경우에는 징벌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징벌을 하는 게 통상의 예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에 대해서는 지금 징벌 조치를 시도를 하고 있는지 지금 뭐 저희들이 알고 있기는 여러 시민단체들이 고발을 해서 법무부에 그런 고발건이 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지금 구치소에도 그런 법무부 쪽에서 그런 고발 징계를 하라는 그런 게 송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확인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왜 윤석열에게 다른 재소자처럼 징벌을 하고 있지 않는지 이거는 구치소장이 징벌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사인만 하면 징벌방해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직무유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런 징벌을 하면은 나중에 이제 뭐 양형이라든지 또 가석방이 거부되는 이런 조건이 될 수 있는데 이런 것을 염려해서 지금 구치소에서 편히 특혜를 제공하고 있는 게 아닌지 이런 지금 의문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징벌 요구에 대해서 지금 조치를 할 예정인지만 확인을 해 주십시오. 아니, 저희 질문을 모아서 하도록 할까요? 하나씩. 네. 저희들이 지금까지 사례로 영장을 집행을 하고 이렇게 저희들이 직접 이렇게 영장을 집행한 사례는 없는 걸로 저희들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당 그 수용자가 끝까지 이렇게 거부를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저희들이 물리력을 동원해서 이렇게 한 사례도 지금까지 저희들이 계속 찾아봤지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이 영장 집행 과정에서 어떤 징벌을 거부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징벌을 이렇게 부과를 하고 하는 그런 사례도 없는 것으로 저는 30년 동안 근무하면서 그렇게 알지를 못합니다. 다만
수용자가 수용 생활 과정에서 어떤 그 규칙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따라 가지고 판단을 하고 징벌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벌을 줄 수 있으면은 징벌 조치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수용자가 시설에서 영장 집행을 제대로 안 하면 마이크 저는 자, 소장님, 자, 우리가 놀러 왔습니까? 저희가 놀러 왔어요. 아까 말씀 중에 국정감사도 아니고 국정조사도 아니고 그래서 면담으로 끝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면담이 놀러 옵니까? 소장님 얼굴 보러 왔습니까? 국민을 대신해서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이 도대체 윤석열에서 왜 이렇게 혜택을 주고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자, 물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첫 번째, 두 번째 구치소에서 협조해줬죠? 집행에 대해서. 협조했죠? 그 협조한 것이 위법행위입니까? 위법행위 아니라는 얘기죠. 위법행위 말씀해보세요. 위법행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집 최대한 2차 집행은 협조하라고 장관님 지시가 있었죠? 받았습니까? 장관님 집행 지시가 최대한 협조하는 지시가 있었는데도 집행 계획도 안 세운다고요? 그게 공무원의 자세예요? 집행 계획 없다고 했잖아요. 장관님 말씀 한 번 나오면 이렇게 해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보고를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안 했어요? 아니, 여기 우리 국회의원들이 오면 심사해서 온 게 아니고요. 국민들이 왜 윤석열은 이렇게 봐주고 특혜를 주냐고 정말 전직 대통령까지 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구치소는 봐주고 집행을 못하게 하는 것인지 의심하고 있어요. 지금은 태도를 보시라고요. 만일에 구치소에서 직원들이 위법행위를 안 했으면 정당한 공부집을 했으면 그걸 국민들한테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무슨 개인정보요? 소장님 말씀도 그럼 개인정보입니까? 공무원들이 구치소에 가둔 것이 전부 다 그거 수용하는 것이 모두 개인정보예요? 더군다나 국민들은 뭐라고 의심하냐면 지금 그날 2차 집행할 때 왜 변호인들이 빨리 와 있었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네? 아니 변호인 접견 시간을 몇 시에 시작해요? 보통 9시부터죠. 그 변호인들이 몇 시에 왔습니까? 이번 2차 집행 때는 8시 30분에 누가 연락한 거예요? 아니 소장님 말씀해보세요. 근데 변호인들이 어떻게 와요? 어떻게 들어와요? 어떻게 9시부터 보통 접수해가지고 9시 반 10시부터 변호인 접견하는데 어떻게 8시 반에 오냐고. 그럼 8시 이전에 연락한 거 아닙니까? 아니 8시 반 이전에 왔다면 7시나 누가 7시 반에 알려준 거 아니에요? 8시 반에 수용시설 휴게실 안에 들어왔잖아요, 변호인들. 그러니까 누가 이거 어가지고 들어왔죠? 밖에 있었습니다. 같이 그러면 특검이랑 같이 들어간 거예요? 아니 밖에 있었습니다. 변호인들이 변호인들이 들어온 시간이 몇 시예요? 실제 안으로 들어간 건 8시 40분. 그럼 미리 변호인 접견이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건 변호인 접견이 예약된 사람은 9시 이후에 접견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왜 이거는 특별하게 9시 반에 왔냔 말이에요. 그러면 8시 반에 왔다는 얘기는 미리 알려준 거 아니에요? 사전에 와서 몇 분 차이로 그 시간적인 관계는 있습니다만 아니 구치소에 구속된 사람을 누가 알려줬어요? 누가 알려주거든요. 아니 구속될 때 변호인한테 통지를 했기 때문에 온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알려준 사실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8시 반에 변호사가 들어왔으면 사전에 누가 얘기를 해줬을 거 아닙니까? 그럼 특검에서 알려줬다는 거예요? 저희들은 제 입장에서는 그런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런 것을 오해를 풀려면 공개하십시오. 아니 그 시점 공개해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관련 법률에 따라 관련 법률이 뭡니까? 우리가 자료 요구를 했잖아요. 예? 자료를 왜 아니 지금까지 거부하시냐고요? 금요일날 이미 요구해가지고 저희가 구조를
알겠습니다. 근데 제출을 거부하시잖아요 지금.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도 아니 개인 소유물이 아닌데 왜 거부하시냐고요. 저희가 법률 검토해서 국회에서 요구했는데 거부하시니까 저희가 이렇게 현장까지 오는 겁니다, 체포 소장님. 거부는 공무집행 방해고 이건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불법행위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CCTV 연락은 합법적입니다. 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지금 국민들을 대신해서 지금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구치소장님도 개인의 자격이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의 교정 행정에 가장 또 현장에 계시는 그런 책임 있는 분이시고요. 법치주의를 바로 세울 그런 당사자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교정 행정의 책임자로서 또 법치주의를 지켜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대응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지금 우리가 교도관들과 당시의 현장의 상황이나 그리고 절차의 위법성 여부 또 실제로 시간대에 어떤 조치들이 있었는지를 확인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소장께서 계속 이 비공개를 요구를 하시고 카메라 없는 데서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일단은 소장께서 지금 지난번에 변호인 접견 기록 열람처럼 지금 CCTV 현장 열람을 저희들에게 좀 제공을 해주시고 그리고 또 관련되어 있는 절차나 시간대 기록이라든지 그리고 교도관들의 생생한 증언들을 저희가 직접 좀 듣도록 조치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카메라 없이 비공개로 저희들이 다시 회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그렇게 조치를 해주십시오. 교정반장님 9시에 변호인 접견 신청이 있었죠. 특검팀 7시 50분부터 와 있었잖아요. 이제 이거 나중에 두고 보세요. 네, 소장님 누가 책임지시려고요? 현장 저희들이 카메라를 치우고 비공개로 촬영을 하지 않고 할 테니까 지난번 변호인 접견처럼 기록을 좀 열람하도록 조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변호인단이 사랑방에서 특검팀과 마주쳤답니다. 8시에. 네네. 지금 또 교도관들이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면서요. 그래서 교도관들 안에 들어오게 하시고 그리고 기록 열람도 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카메라는 철수를 해주십시오. 답변을 하세요. 종료입니다. 상태로 자체는 지금 저 과정에 기록입니다. 그래서 이미 저희들이 관련 특검에 지난번에 변호인 접견도 열람을 자료를 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제출해 있는 자료로 제출한 상태고요. 열람을 말씀드리는 건데 열람을 CCTV랑 제출이 아니잖아요.